정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철근 이염 및 정착에는 이염이 있고 정착이 있겠죠, 그죠? 먼저 이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염은 철근을 2개 이상 철근을 하나의 철구로 잇는 방법이 이염이 되겠죠. 이러한 철근 이염은 억력이 큰 곳을 피해 주셔야 되겠죠. 억력이 작은 곳에 이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철근이 이염이 완벽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둥철근 같은 경우에는 이을 때 바닥으로부터 50cm 이상 이겨가지고 띄워가지고 이어줘야 되겠죠. 바닥에 붙이는 것보다는 50cm 이상 띄워서 잇는 게 이염에는 더 유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둥 높이의 4분의 3 이상 4분의 3 요 이하에다가 이어달라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바닥에서 50cm 이상 이격시키고 4분의 3 이하에다가 이어주니까 요 가운데에다가 이어달라는 게 바로 철근 기둥철근의 이염 지점이 되는 거예요. 4분의 3 이하에다가 이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바닥으로부터는 50cm 이상 띄워달라는 거고, 보철근 같은 경우에는 서판의 길이의 4분의 1 지점 압축척에다가 이어달라는 거죠. 보 같은 경우에는 수평 부재잖아요, 그죠? 기둥 위에 있는 보는 지점으로부터 4분의 1 지점 요 지점에다가 이어주는데 압축력을 받는 요 위에다가 이어달라는 거죠. 위에다가 이어달라는 거예요. 4분의 1 지점에. 그리고 이염은 엇갈리게 이염을 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이상 한 곳에 집중해서 이어주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서. 자, 철근의 이염의 요구 조건이에요. 철근은 이을 때는 시방서의 기준에 준해서 이어주시고 부재와 동일한 구조 강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죠? 이염을 했을 때는 그 이염의 부재가 이염 부분이 더 두꺼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부재에 갖고 있는 강도보다 더 두꺼워야 되니까 그 두꺼워야 된다. 그죠? 이염 개선은 최소화해주고 경제적인 이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아래의 그림은 가스 압점으로 해가지고 철근을 이었는 부분이에요. 철근을 이어져 있는데 이게 철근 바로 이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앞에 있는 철근 1번 철근, 2번 철근, 3번 철근, 4번 철근. 철근이 앞쪽에 보이는 게 이제 5개예요. 5개. 1, 2, 3, 4, 5. 5개 철근이 앞에 보여요. 근데 요 위치에 다 이어진 게 아니고 1번 철근은 요 위치에 있고 2번 철근은 위에다가 있는 거예요. 서로 어긋나게 이은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염 부재는 더 두꺼워졌죠. 그죠? 이염 부분이 더 두꺼워졌죠. 그죠? 이염 부재가 더 두꺼워졌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철근 이염의 이염 공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가장 많이 쓰는 이염은 겹침이에요. 겹침 이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래에 있는 철근에다가 바닥에 있는 철근에다가 그 다음에 하나의 철근을 겹쳐서 있는 거를 이염 철근이고 연장되는 철근이고 A와 B를 겹쳐서 있는 데가 겹침 이염이 되는 거예요. 용접 이염은 이런 부분의 철근을 서로 용접해서 있는 부분이 용접 이염 되는 거예요. 용접 이염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스 압점입니다. 가스 압점 같은 경우에는 가스의 용융 검색을 해가지고 서로가 접합되는 부분이에요. 가스가 나와가지고 서로 A와 B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 이럴 때 이염 부분은 이어지는 부분이 용융 검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두툼하게. 부재가 갖고 있는 부분보다 더 두꺼워진다. 그죠? 요때의 두꺼워지는 두께가 1.4배. 1.4D 이상, 1.4배죠. 그죠? 철근의 지름이 D다. 그럴 경우에는 요 부분이 1.4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요때의 요 길이는 1.2D 이상이에요. 1.2D 이상.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스 압점했을 때 두꺼워져야 되는 부분이 규격이 1.4D다, 1.4배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산소 가스 압접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그러면 가스 압접을 하는 영상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가스 압접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공법의 특징을 조금 더 영상을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가스 압접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철근 이염 공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물론 먼저 이제 슬리브 조인트 이염입니다. 슬리브를 이용한 조인트를 시키는 게 슬리브 조인트 이염이죠, 그죠? 이염 공법에서 네 번째. 이러한 슬리브 조인트는 4가지가 있어요. 강간 슬리브를 이용해서 압착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슬리브 내에 충전을 해서 충진 공법, 그다음에 나사 이염 커플러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사 이염 커플러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커플러 방식, 캐드 웰딩 방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나사 이염 커플러 방식이에요. 여기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써요. 강간 슬리브라든가 캐드 웰딩 방식은 과거에 썼는데 공법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런 거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커플러 이염 방식은 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커플러 이염 방식은 철근에다가, 이게 철근이죠. 그죠? 철근에다가 나사산을 가공한 거예요. 철근에다 나사산을 가공하는 나사산 가공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를 가공해가지고 나사산을 내고 요 커플러에다가 커플러 속에는 앞나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돌리면서 서로 돌리면서 요 부분을 아래 위로 결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사 이염 커플러 방식이에요. 여기 이제 커플러니까 요렇게 해서 커플러를 조립하니까 굉장히 가스 압점보다는 화재 위험성도 적고 현장의 어떤 접합 방법도 간단하게 이용이니까 간단하면서 복잡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커플러 이염 방식을 많이 쓴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염에 이어가지고 정착을 설명드릴게요. 이염은 2개의 철근을 한 개의 철근으로 잇는 게 이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염. 그러면 이 정착은 뭐냐? 정착은 철근의 끝부분을 콘크리트 속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거. 어떻게 정착을 하느냐? 충분하게 철근에 매립하는 부분을 정착이라고 하는데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 응력을 콘크리트에 충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길이를 정착이라고 그래요.
기역자로 정착할 수도 있고 길이로 정착할 수도 있어요. 길이로 정착할 경우에는 빠지기 쉬우니까 충분한 정착 길이를 요구하겠죠. 그죠? 구부렸을 때는 정착 길이가 조금 더 짧아도 되겠죠. 그죠? 이런 기준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게 정착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정착 길이는 시방스의 기준에 의해서 준하지만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는 최소한 30cm 이상 30cm 이상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철근 인장 철근의 길이입니다. 자, 철근의 정착 부분 기둥 철근이에요. 기둥 철근인데 기둥 철근은 어디다 정착하냐면 기초에다 철근하는데 요 정착 길이가 바로 정착하는 부분이고 이게 인장력을 받을 경우에는 30cm 이상을 이어주라는 정착을 해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예. 정착을 하기 위해서 끝에다가 이렇게 구부려 주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정착이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정착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정착 위치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기둥은 기초에다가 정착합니다. 기둥 부재는 내려와서 기초에다가 정착하는 얘기죠. 기초. 그 다음에 지중보는 기초에다가 정착합니다. 그리고 기둥에다가 이게 이제 지중보예요. 지중보는 와서 기초에다가 정착을 하고 기둥에다 정착해 주라 이거죠. 예. 그래서 기초와 기둥에 정착을 한다. 지중보는 작은 보 같은 경우에는 큰 보에다가 정착합니다. 그죠? 작은 보 같은 경우는 오면 큰 보에다가 정착을 해주라 이거죠. 여기 이제 큰 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작은 보가 되겠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기둥과 벽, 보에다가 이어주라 이거죠. 슬라브 철근이 오면 보에다가 철근을 정착을 해주고 기둥에다가 정착을 해주고 벽에다가도 정착을 한다 이거죠. 슬라브 철근. 슬라브는 결국은 수평 철근이니까 슬라브는 수평이잖아요. 그죠? 예. 수평이죠. 그죠? 예. 수평이니까 마구리에다가 다 있는 부분, 벽에 닿으면 벽에다 철근하고 기둥에 닿으면 기둥에다 정착을 해주라 이거죠. 그 다음에 벽체 철근은 벽은 슬래브에다가 정착을 하기도 하고 보에다가 정착을 하기도 하고 기둥에다 정착을 하고 예. 그래서 기둥과 지중보, 작은 보, 슬래브, 벽체는 어디에다 정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정착하는 위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정착 방법입니다. 매입 길이에 따라 가지고 정착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예. 굽힘 길이에 따라 가지고 정착하는 방법이 있고 먼저 매입 길이에요. 매입했을 때 길이 방향으로 매입해 가지고 예. 이 매입한 길이 방향으로 매입했는 길이에 가지고 정착하는 방법은 인접했는 철근의 구조물에다가 보가 있으면 보, 아니면 기둥이면 기둥, 슬라브면 슬라브, 요 길이에 따라 가지고 정착하는데 요 때는 중심선을 넘어 가지고 요 길이가 매입 길이가 되는 거예요. 매입 길이. 보가 정착해 가지고 온다 그러면 요 보의 정착은 어디에다가 정착하느냐? 구부릴 수가 없을 때 매입 길이로 했을 때는 인접했는 보, 인접 보에다가 중심선을 넘어 가지고 이 매입 길이를 확보해 주라 이거죠. 그랬을 때 요게 매입 길이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표준 갈고리 해가지고 굽힘으로 해가지고 갈고리는 굽힘이라고 했어요. 그죠? 굽힘이라고 했어요. 예. 표준 갈고리에 의한 정착 방법은 담보가 있겠죠. 그죠? 예, 담보. 예, 벽체에 담보가 생기죠. 보에서 철근을 정착하는데 그러면 이 담보에다가 굽혀서 이어주라 이거죠. 매입 길이로 더 갈 수가 없다 이거죠. 더 갈 수가 없다. 길이로 더 갈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담보에다 정착하는데 이때도 중심선이 필요해요. 중심선을 넘어서 중심선을 높여서 이렇게 굽혀지는 거. 요 길이가 정착 길이가 되는 거예요. 중심선에서부터 이렇게 갈고리 끝까지 중심선이 넘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는 게 이게 정착 길이가 됩니다. 그죠? 예. 지금 요 철근이 이렇게 정착이 됐죠. 그죠? 이때 이제 중심선을 요 가운데 보의 중심선을 지나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정착 길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타 정착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정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착 장치는 요 끝에다가 정착물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란 정착물이 있으면 요 정착물이 철근보다 더 규격이 크면 잘 안 빠지겠죠. 그죠? 이런 거를 정착 장치라 그럽니다. 그죠? 예, 정착 장치. 그거 하나 하시면 돼요. 다음은 피복 두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예, 앞에서 이제 철근의 피복 두께에 설명을 드릴 것 용어에서 피복 두께의 목적이 있어요. 피복 두께는 내화성을 확보합니다. 내화성은 불의 열에 화재에서 발생했을 때 화재나 불이나 열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부터 철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피복 두께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방청성, 부식을 방지한다는 거죠. 방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굵은 공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피복 두께가 필요합니다. 그죠?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 위에다가 스페이스를 놓여가지고 철근을 고이면 이게 바로 피복 두께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슬라브 철근 같은 경우에는 13mm다. 13mm 철근 같은 경우는 2cm로 확보해 주니까 2cm. 요 스페이스는 2cm 정도에 되는 스페이스를 고르면 자동적으로 피복 두께 확보됩니다. 그죠? 예, 피복 두께. 요게 이제 보철근입니다. 그죠? 예. 보철근입니다. 보철근 같은 경우는 스트럽이죠. 그죠? 스트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요게 이제 주근이라고 그래요. 주근을 감싸고 있는 게 스트럽. 예, 너끈이라고 그랬어요. 너끈. 이 너끈의 끝에서 끝까지 콘크리트 표면까지 요걸 피복 두께예요. 요걸.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를 피복 두께예요. 요게 이제 보 같은 경우는 4cm니까 4cm를 유지해야 되니까 4cm를 유지해야 방청성과 부착성, 내구성, 내화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피복 두께가 이렇게 필요하다. 여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피복 두께, 최소 두께를 설명드릴게요. 예, 기준에 나와 있는 최소 두께. 흙에 접하는 곳 5mm를 사용하는 것은 뭐 지하의 벙커라든가 예, 기초가 영구적으로 흙에 묻히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흙에 접하는 부분이 있고 흙 땅속에 있는 거죠. 8cm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중에 탓을 대는 콘크리트
바다 속에 있는 뭐 교각이라든가 이런 교각 구조물, 항만 구조물, K성 구조물 이런 구조물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겠죠.